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전지검이 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산업부, 한수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정권 흔들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를 권력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을 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대리전 차원을 넘어서 권력과 검찰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내막, 이진권 교수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제 대전지검이 말씀드린 대로 월성 1호기 이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색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3일 진천 법무연수원 특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짜 검찰 계획이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얼마 전 대전 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뒤에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지금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권 측에서 윤석열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아주 이제 그런 플랜을 세운 것 같아. 작심을 했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 자꾸 크거든. 예, 그래서 지금 저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점핑했잖아요. 네. 이러니까 아마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중앙지검에도 고발했는데 수사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1월 달에 했는데도. 예. 지금 10개월 됐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전지검에서 지금 수사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예? 아 그때 윤석열이가 가고 난 뒤에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이게 그게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정부나 정부기관, 공기업 여기서 무슨 의혹 사건이 있으면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수사하면 그러니까요. 무조건 그거는 정부에 대한 공격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스스로가 뭐냐? 어?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대한민국 정부 지킴이 하는 거지. 정부 지킴이만 하면 또 괜찮아. 거기다가 공기업까지 지킴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이게 과연 정말 법치를 지키겠다는 법무부의 태도가 이래도 되는 건지, 이거는 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법무부 장관, 이런 법무부를 그냥 놔둬도 되는지. 그런데 우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국회가 감사원한테 감사를 요청을 해갖고 국회 감사원에서 오랜 진토 끝에 감사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 정책의 타당성 문제는 감사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경제성 평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감사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두어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 그 조작이 이루어졌다.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고, 또 세 번째는 444개나 되는 그 정부 공문서를 감사에 대비해서 다 폐기 처분해버린 거 아닙니까? 컴퓨터에 있는 걸 다 삭제해버리는 그런 행위들은 분명히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 당연한 그냥 이제 우리 업무 그냥 당연한 업무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서류는 그 문건은 그냥 본래 폐기하고 삭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근데 어쨌든 말이죠. 고발해도 한쪽에는 안 듣는데 10개월은 안 듣는데 그건 다른 쪽에 해줄 때를 해야지. 이거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돼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면 너 정부에 대드는 거냐? 정부를 공격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다른 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나 이런 데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너 윤 총장 사주 받았지. 그럼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그럼 내보내든지. 왜 검찰총장을 앉혀놓고 맨날 검찰총장을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냐 이 말이죠. 총장은 솔직히 말해서 수사 지휘권이잖아요. 예. 지휘하면 하는 거지. 자기는 지휘해도 되고
총장은 지휘 못하게 하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게 당연히죠. 검찰총장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검찰 정수예요. 그렇죠.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전지검의 이두봉 지검장이 과거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었고 또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에 대전 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모종의 검찰 내부에서 여당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서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 기관이 그 옛날에 같으면 이것도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뭐냐면 정부가 자기 산하 기관하고 이래 싸워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정부기관 아닙니까? 예. 정부기관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여당도 싸우고 정부도 싸우고 이렇게 싸워도 되는지 이게 말하자면 정부가 파산 정부면 모르겠어요. 그다음 파탄난 정부면 모르겠는데 멀쩡히 작동하고 있는 정부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전적으로 총장한테 위임돼 있거든. 예. 부여돼 있잖아요. 장관은 꼭 뭐 혹시라도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수사 과정에서 침해된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검찰총장에게 주의를 주라 그 말이 수사 지휘권 발동하라는 거거든. 근데 너는 빠져 이러고 자기가 쥐고 있고 총장이 뭐 지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 자기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배당을 거기다 한 거죠. 예. 근데 아니 거기 저 고발을 했으니까. 예. 아니 그리고 그, 산자부라든가 예. 그런 관련 기관들이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전지검에다가 배당을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거죠. 그 원자력 정책연대하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다 고발을 했죠. 서울중앙지검 안 듣거든. 알아서 그 우리 대전지검에다 전부 갖다 줄 거야. 자료 갖다 줄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윤 총장은 어떻게 돼가는지 그거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무슨 왜 또 여기도 윤 총장을 걸어냈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윤 총장이야. 뭐든지. 응?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전지검이라든가 대검에서도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사 의뢰는 안 했지만 검찰한테 보냈다 이거예요. 예. 검찰한테 보낸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검찰이 좀 알아보세요 하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뭐 야당이라든가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검사들이 하고 싶다 해서 무슨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야 하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할 때는 그만한 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하고. 요즘 법원이 얼마나 정부하고 잘 협조가 잘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법부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압수수색에서 조사해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한수원도 해보고 산업자원 거기다 대구 가수공사도 압수수색하고 또 한수원에는 그 임원들 그때 회의하면서 회의록 같은 것도 조작됐다고 하고 회의 자체가 조작적인 회의였다 뭐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지. 왜냐하면 에너지 정책은요 국가 에너지 정책이 엄청스레 큰 문제거든. 이게 만약 삐끗 잘못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이 엄청스러운 국민이 부담을 오고 우리 국민 부담뿐 아니에요. 양질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 삼성의 반도체고 뭐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양질의 전기 덕분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쪽 부분적이겠지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자기들이 무슨 정치하는 사람 정책 세우는 몇몇 사람이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왜곡시켰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경제성 평가만 하더라도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2018년 3월 그때 나온 자료로 보면은 이 월성 1호기는 7천억을 들어가고 2022년까지 네. 가동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3,70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에서 외압이 들어왔는지 그 후에 줄어갖고 224억으로 경제성 평가가 줄어든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1년여 만에 그 경제성 평가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요즘 그런 말도 없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 국민의 혈세, 혈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사람도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도 보면 무슨 슈퍼 예산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산을 500조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몇천억 이건 우스운가 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민의 돈을 아낀다면 단 몇십억이라도 어느 쪽이 이익이 되느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천 몇백억 이걸 그런 식으로 16분의 1로 쪼그라뜨려가지고 경제성이 없다 해갖고 조기폐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야 한 1,000억 좀 우선 깎아. 그다음에 또 1,000억 깎아.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외압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권한남용이죠. 누군가가 작동을 했다면 힘을. 근데 가만 보니까 그 감사원에 감사회의위원회 그때 감사회의 할 때 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불러다가 하니까 그 사람 보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중간에 이거는 아닐 거고 그거는 청와대에서 했을 거고 지시가. 그다음에 백운규가 중간에서 장관이 그런 바로 그런 일을 진두지휘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거든. 한손이 뭐 자기들 장사하는 건데 한손이 뭐 바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장관이 눈치를 안 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에 그 월성 1억이 언제 폐쇄하는 거야? 이렇게 그 참모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산자부 백운기 장관한테 전달되니까 4월 3일부터 바로 그 한손을 폐기를 전제로 해서 검토에 들어가라 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이 힘이 요번에도 그랬다면서 자, 이 1가구 1주택 세금 뭐 경감해주는 거 6억 원으로 하냐, 9억 원으로 하냐.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면서 9억 원은 이제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대통령이 아니 9억 원 그것도 중산층이 뭐 중소형이냐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루아침 돌아가 6억 도로 6억이 됐다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정권은 밑에 그 장관들이 일하기 편해. 왜냐하면 대통령 입만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정부 또 여당이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진천에 특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구심 아니겠습니까? 월성 1호기의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때 지금 가스공사 사장으로 있는 최희봉 씨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 사안을 다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까지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문제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을 지키는 거다. 이런 아주 충성심에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대통령은 지켜야 된다. 아니 국가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이 뭐 잘못되든 잘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도 하다가 좀 문제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 방향이 또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도 있어요. 추 장관이. 지금 그거죠. 추 장관은 벌써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또 수사지휘권 발동해야죠. 정치인 총장은 정부 공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딱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윤 총장 당신 또 이번에도 수사 그 지휘 라인에서 빠져. 또 이번에 그런 또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죠. 수사 지휘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를 통해서 수사 때문에 해체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전부 했잖아요.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중요한 권력 비리 수사, 뭐 라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수사 지휘권 발동해갖고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총장이 지휘권을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이두봉 지검장도 곧 좀 바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 그래요. 왜? 가만 놔둘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본래는 수사를 하고 있으면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인사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추 장관 들어서 유독 추 장관이 유난히도 수사 중인 검사들 다 흩어버렸지. 전국적으로 흩어버렸죠. 자기들한테 뭐 유리하든가 뭐 이런 거
수사를 하면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불리한 거 있으면은 싹 해체해버리고 인사로 그럼요.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부 공격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했고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정책 결정은 문제다. 이렇게 이 수사의 부당성을 장관이 미리 이야기해 주죠. 미리 이야기를 했다 한다면은 이 수사를 그대로 방치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하는 윤석열 정치검 총장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검찰을 검찰 조직을 이용하고 정부를 공격한다. 이러니까 이건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제가 수사지휘권 발동도 해야 되겠고 또 인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밑자락 가는 거지. 그래서 이낙연 지금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주 쌍집행위를 들고 나섰더라고요.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라. 이렇게 지금 방어막을 치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 검사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선 것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 이번 수사는 무슨 수를 쓰든 막겠다. 그것이 하나는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누가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하고 지금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대통령 못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정부에 밀리고 있잖아요. 헛발질을 지금 몇 번 했어요. 벌써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9억 원 그렇게 주장하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6억 원으로 원위치 돼버렸고 지난번에도 무슨 통신비인가 전 국민에게 주장했다가 그것도 또 헛발질이 되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자기 소신은 없는 이런 사람, 항상 청와대에서 신호가 안 오면 말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요. 정책에 대해서 지금 국가 정책에 대해서 윤 총장이 시비 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정책의 문제로 걸고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정책의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이것이 의도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왜곡시켰다면 나중에 임기 후에라도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검찰이 하는 거는 정치 수사가 아니잖아요. 감사원에서까지도 그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검찰한테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검찰한테 소리를 보내겠어요? 그쪽에 범죄 혐의를 자기들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검찰이 판단해갖고 수사 여부를 결정을 하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검찰이 인지수사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검찰이 꼭 고발만 받아서 수사하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검찰이 아니든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 정부가 비겁하다. 계속 어디 하나를 윤 총장 이 사람은 국민의 적으로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거기만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들은 전부 뒤로 숨기면서 자기들 뭐라니까 방어막을 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권을 방어하겠다. 그럼 검찰 공수처가 이제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 남은 안 보고도 다 알 수 있는 불문가지. 그런데 어제 이제 또 대전지검의 압수수색에 뭐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췄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오해를 살 만한 일이 그동안 이성윤 중앙지검에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그 코바나 컨텐츠 뭐 이런 전시의 문제 또 장모 최모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배당을 못 해가지고 계속 뭐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성윤이는 반부패 수사부로 이렇게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반부패 수사부에서는 그런 것은 아주 민사 사건이고 여기는 권력형 비리인데 그건 전혀 권력형 관계가 없는 데다가 이미 수사도 여러 차례 해갖고 다 끝난 사안인데 왜 우리보다 맡으라고 했느냐. 그랬는데 어쨌든 반부패 2부에다가 지금 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불 성격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뻔하죠. 보면 누구나 국민 누구나 보면 뻔한 짓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윤석열 잡겠다는 거예요. 전시회 그거는 윤 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미 계획됐던 거고 그건
왜 우리 언론사에서 그 사업국에서 하잖아요. 그거. 예, 그럼요. 그게 의뢰했던 건데. 응? 그러면은 언론사에서 이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예. 데는 다 그럼요. 접촉을 해가지고 참여 여부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여금, 후원금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뻔히 안 될 줄은 알지만 여하튼 끝없이 괴롭히겠다는 거야. 끝없이 괴롭힐 때 윤석열 잘 봐. 너 자꾸 빗나가면 우리 이렇게 끝없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총장 저 사람도 또 고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 해봐. 그러면 장모든 저 집사람이든 뭐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게 됩니까? 윤석열이 뭐 대통령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주변을 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또 윤석열 총장 주변도 형사 6부, 13부에다가 2개 부에 맡겨가지고 추 장관이 특별 지시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고 지난번에는 또 감찰을 4건을 했지 않습니까? 윤 총장 관련 3건에다 그것도 좀 부족했는지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윤대진 사건. 네. 그것도 윤대진 검사장이 형 문제 아닙니까? 그것까지 걸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때 뭐 대윤 소윤 사건 그거잖아요. 그거 이미 인사청문회 때 자기들이 그렇게 보호해가지고 아니라고 해놓고는 이미 다 끝난 거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들 다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종민,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여당 사람도 그렇고 정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뭐냐면 이제 건망증도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했던 일도 지금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마치 했던 말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정부의 힘을 정부의 시간을 저 추미애 장관 시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져보면 그 엄청난 돈을 예? 계속 이런 일에 왜 다 쏟고 그 국민 세금을 가지고 왜 자기는 저 엉뚱짓을 하고 있냐 이거지. 그거는 정치적 만약 윤 총장이 지금 정치적 수사한다면 추미애 그 팀이야말로 지금 정치적 수사를 계속 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뭐 검사들의 커밍아웃 사태도 있었고 또 청와대 문바들이 또 커밍아웃 검사들 해임하라는 청원 게시판 거기다가도 뭐 30-40만이 동의하는 그런 대리전도 있었는데 이번 경우도 대전의 이두봉 지검장하고 중앙지검의 이성윤하고 대리전 2차 대리전 아니냐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은 집권 세력이 총 동원돼서 윤 총장 집중 포화를 때리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것은 윤석열 총장과 권력과의 어떤 정면 충돌 양상으로 발전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수사를 멈추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정권에서는 황당한서 날이면 날마다 이 사건 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저렇게 모르쇠로 하고 있거나 이러지 말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죠.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말이지 뭐 윤석열을 뭐 몰아내든지 무슨 뭐 추미애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둘 다 내보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그거 아니에요. 왜 동렬해 놓습니까? 그건 아니지. 아니니까 여기 대해서는 뭐예요?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든지 해야죠. 장관이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자기 본분에서 자기 책무에서 엄청나게 일탈해 있거든요. 그다음에 날이면 날마다 이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럼 윤석열이가 정치총장으로서 뭘 했냐? 국감에서 묻는데 대답한 거. 그다음에 법원 연수원에 가서 상식을 이야기한 거. 네. 뭐 알고 있으면 내놓으라 이거지. 아니면 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윤석열, 추미애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놔둘 경우 진짜 마주보는 열차가 달려와서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추미애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